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장 보러 가면, 아니, 왜 이렇게 다 올랐지? 한숨 나온 적 있죠? 고기, 과일, 채소는 물론이고, 계란, 김, 식용유 같은 기본 식재료까지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한 일시적 상승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오늘은 고환율이 어떻게 밥상 물가까지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현실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식품 물가는 왜 이렇게 뛰었나? 최근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식품 물가 지수는 27.1% 상승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2020년에 10만 원어치 장 보던 집이 지금은 거의 12만 7천 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전체 소비자 물가는 17.2% 올랐어요. 즉, 식품 가격만 유독 많이 오른 거죠.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필수 식재료들은 상승폭이 더 큽니다. 김 54.8%, 식용유 60.9%, 계란 60.7%, 참기름 51.9%. 여기에 과일 가격은 더 심합니다. 귤은 무려 105%, 사과는 60% 상승. 거의 2배가 된 거죠. 채소류도 상추, 시금치 같은 것들 40% 이상 뛰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르나? 핵심은 환율. 요즘 국제 유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름값이 오를까요? 이유는 단 하나, 원달러 환율 때문입니다. 기름을 달러로 사오는데 달러 가치가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같은 양을 사도 더 비싸게 됩니다. 올해 석유류 소비자 물가는 작년 대비 2.1% 상승했는데 이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기름값이 오르면 플라스틱 포장재, 비료, 운송비, 냉장 유통 등 전 산업의 비용이 다 따라 올라갑니다. 즉, 고환율, 기름값 상승, 생산 유통비 증가. 결국 우리가 사는 음식 가격까지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정부가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25원, 경유는 29원 더 올랐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3. 물가지수에서 기름이 차지하는 영향력. 석유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휘발유 24.1, 경유 16.3, 458개 품목 중에서 전세, 월세, 휴대전화료 같은 몇 개를 제외하면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기름값 하나만 올라가도 전체 물가지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기름값이 물가의 기둥을 흔드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그럼 앞으로 물가는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환율이 내년 물가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내수 소비가 계속 나쁘지 않고 원화 약세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도 더 늘고 있어서 경제 활동 자체는 활발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 환율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내년 물가가 2.3%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환율 안정이에요. 고환율이 길어지면 식품 생활 서비스 모든 분야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느끼는 비싼 장바구니 물가는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가 아니라 고환율, 기름값 상승, 생산비 증가, 밥상 물가 상승, 이런 길고 복잡한 구조에서 온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체감 물가가 괜히 높은 게 아니었던 거죠. 앞으로도 물가 흐름, 환율 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속 쉽고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